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예절과 그때 그 사건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광복절인데요. 여러분, 50년 전 광복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의 제29회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유경수 여사님께서 서거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 총격을 놓고 문세광이 저격한 것이 아니라는 등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데, 과연 당신은 어떠했는지 그때 동영상을 보면서 그 시절로 한번 가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때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23분 광복절 제29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던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사를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읽어가는데요. 바로 그때 탕탕탕탕탕탕 갑자기 이렇게 총소리가 들리고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념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는데, 대통령은 무사하지만 옆자리에 앉아있던 영부인 유경수 여사님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서거하신 사건이죠. 당시 저격수 문세광은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요.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는데, 그때 공개된 문서에는 이때 파악된 현장 상황과 범행 모의 경위 등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8월 15일 당시 문세광은 이날 오전 8시쯤 조선호텔을 나와 국립극장으로 향했답니다. 검문을 수월하게 피하기 위해 미리 포드 검은색 승용차를 빌려놓았고요. 극장 입구를 무사히 통과한 문세광은 식장 입구에서 한 차례 검문을 받았지만 일본어를 사용하며 귀빈 행세를 해서 식장에 들어서는 데는 성공했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고 얼마 뒤에 왼쪽 열 맨 뒤쪽에 앉아있던 문세광이 준비해간 38구경 스미덴 워슨 리볼버 권총을 꺼내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잘못 건드려서 첫 번째 총탄은 자신의 허벅지를 관통했다고 하네요. 직후 문세광은 다리를 끌면서 통로를 따라 곧장 연단으로 접근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총알이 박 대통령이 서 있는 연단 왼쪽에 박혔대요. 박 대통령은 군 출신답게 즉각 낮은 자세를 취하며 연설대 뒤로 몸을 숨겼죠. 다음 세 번째는 불발탄, 그리고 네 번째 총알이 아깝게도 귀빈석에 앉아있던 유격사의 머리 쪽에 정확히 명중을 했답니다. 그때 한 참석자가 문세광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지만 넘어지기 직전에 오케스트라석 분리대를 짚고 비틀거리면서 또 한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 총탄도 다행히 연단 뒤 태극기에 박혔는데요. 이 모든 게 불과 5, 6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좌석 앞쪽에 앉아있던 경찰관들이 문세광의 머리를 권총 손잡이로 내려친 뒤에 2중 3중으로 덮쳐서 현장에서 근거를 했대요. 피격을 당한 영부인은 곧장 앰뷸런스에 실려 인근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오후 7시경 결국 숨을 거두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전 국민이 영부인을 애도하고 슬퍼했던 기억이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하던 연설을 끝까지 마무리하셨잖아요. 과연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존경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요? 또 첫 번째 총알이 자기 허벅지에 쏘는 것이나 세 번째 쏜 것이 불발탄이 아니었다면 박 대통령도 아마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그 당시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대통령 내외 입장하시죠. 그래, 연설 시작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때 총소리 들리죠?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예,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나오죠. 여기서 범인은 제압했고요.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통령 연설은 계속됩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대통령이죠.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전명하고자 합니다. 통일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진정한 광복, 조국 통일의 그날을 자랑스럽게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세광은 재판에 회부돼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사건 발생 127일 만에 그해 12월 20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당시 정부 당국은 사건 발생 불과 이틀 만에 복귀의 지령을 받고 제1교포 문세광에 의한 암살 시도 사건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는데요. 그간 제기된 가장 큰 의문점은 바로 과연 문세광이 쏜 총알이 영부인을 명중시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당시 현장 비디오 등을 판독해보면 문세광이 쏜 5발 중에 한 발은 연단 위 천장을 맞췄다고 주장하는데요. 허벅지, 연단, 태극기로 향한 3발과 불발탄을 제외한 남는 건 한 발입니다. 그 한 발이 만약 천장을 맞췄다면 유교사를 쏜 총알은 어디에서 발사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 현장에서는 모두 7발이 발사되었다고 하는데요. 2발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한 발은 경호원이 문세광을 향해 쏜 것인데 빗나가서 합창 단원석에 앉아있던 여고생을 맞췄고요. 그래도 한 발이 남았죠. 그래서 나머지 한 발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 수사 결론은 문세광의 4번째 총알이 영부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내려졌답니다. 당시 수사당국 주변에서는 한동안 제3의 저격수가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고요. 조총련 등에서 음모설을 유포하기도 했답니다. 또 경호원이 응사한 2발 가운데 한 발은 숨진 합창단원에 맞았다면 나머지 한 발은 어디로 갔는가? 어떤 사람은 경호원이 쏜 총알에 유경수 여사가 맞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문세광은 연단 왼쪽에서 뛰어나오며 총을 쐈고 영부인은 연단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따라서 영부인은 머리의 정면이나 혹은 오른쪽 부위에 총을 맞았어야 하고 물리적 법칙에 의해 머리는 반대편은 왼쪽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를 생중계한 CBS 방송의 녹화 테이프를 보면 영부인의 머리는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이것도 문세광이 아닌 제3의 인물에 의한 저격설이 제기되는 부분이랍니다. 또 문세광이 어떻게 검문을 통과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끊기지 않고 제기되었죠. 문세광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 비표도 없이 검문을 무사히 통과한 점, 또 김포공항으로부터 입국할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권총을 숨겨왔다면서도 전혀 적발되지 아니한 점, 그 외 일본인 명의의 위조 여권을 갖고 제1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그냥 정부 조사 결과를 믿어야 하고 의혹은 그냥 카더라 방송으로 지나쳐야겠죠. 오늘은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제29회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유경수 여사님께서 서거하신 50주년을 앞두고 그날 총격이 문세광 저격이 아니다는 등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데 과연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